세션 4. 여러 사진 한 방에 편집하는 배치앤 액션 부분입니다. 지금 벚꽃 젤리 파일을 좀 불러올게요. 열기. 바탕화면에 있는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에 CD1에 있는 얘가 파트 3이에요. 파트 3에 있는 챕터 2 섹션 4로 가시면 여기 벚꽃 젤리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그냥 첫 번째 사진을 불러올게요. 이 사진의 크기는 가로가 아마 1500에 세로가 1001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써먹기에는 사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일이 크기를 줄이기는 좀 불편하니까 액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작업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크기를 조절하고 보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작업 내역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할 때 바로 그 액션만 눌러서 저장되어 있는 작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해놓는 그런 거 있죠. 일종의 녹음기 같은 거. 그런 게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액션을 꺼내 와야겠죠. 그러면 창에 보시면은 액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액션이라는 메뉴가 나왔는데요. 뭐 비네팅, 뭐 나무 액자 등의 기본적인 액션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액션 꾸러미를 또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 바로 액션을 추가해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폴더로 보관해서 하겠다 하면 새 세트 만들기를 해서 해도 돼요. 예제에서는 바로 새 액션 만들기 들어가긴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새 액션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 액션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 이름은 5616 리사이징이라고 주라고 하는데요. 얘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만들 게 1500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가 만들 사이즈가 맨 마지막에가 와이드가 45? 45가 아니라 4500인데 1500? 잠깐만요. 잠깐 취소. 얘가 제가 가져온 게 맞는지만 좀 다시 볼게요. 파트 3에 챕터 2 파트 3의 챕터 2 섹션 4에 벚꽃 젤리 얘가 맞는데 지금 사이즈가 얘가 어차피 150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 조금 바꿔서요. 어차피 예제에서는 상세 페이지 사이즈만큼으로 만들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상세 페이지 가로 사이즈가 몇이었어요? 860. 그쵸? 얘가 1500짜리니까 860보단 크잖아요. 그럼 조금씩 줄여서 860 사이즈로 맞추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 액션으로 만드는 걸로 할게요. 책에서는 뭐 5000으로 돼 있는 거를 1500으로 줄였다는데 여기는 어째 다 줄여져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860으로 줄이는 걸 해볼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예제대로 하되 대신에 사이즈만 860으로 조절하는 걸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다시 액션 만들게요. 아까 제가 이 액션 꺼낸 거는 창 눌러서 액션 누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액션에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액션들이 있는데 우리는 새로 액션을 만들 거니까 여기 있는 새 액션 만들기를 누른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액션 1 대신에 이름을 바꿀게요. 사이즈, 가로 사이즈 860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알아보기 쉽게 가로 사이즈 860 이렇게 적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록. 그러면 여기 가로 사이즈 860이라고 내가 만든 액션이 생겼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즉 녹화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부터 크기를 조절하거나 작업하는 게 액션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러 가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 원래 이미지는요, 확 줄이는 것보다 조금씩 줄이는 게 픽셀을 좀 뭐랄까 덜 깨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제대로라면은 얘는 뭐 10픽셀 시켜서 줄였나요? 어쨌든 조금씩 줄여 나갔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 일단은 1500이었으니까 뭐 1400이라든지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혹시 저처럼 여기 요 자물쇠가 요 쇠사슬이 눌려있지 않다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 얘가 하는 역할은 폭을 줄일 때 높이도 같은 비율로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폭을 예를 들어 1500이면 1400으로 해서 일단 확인.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네 이미지 크기 가서 뭐 1300, 다시 이미지 크기 가서 1200. 네, 이거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860으로 한 번에 줄여도 되긴 한데 픽셀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미지 크기 가서 그럼 얘를 이제 1100. 그 다음 이미지 크기 가서 얘는 1000. 이미지 크기 가서 얘는 이제 900. 그 다음 이미지 크기 가서 860이 우리 최종 만들 사이즈니까 86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이미지를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화소는 좀 덜 깨진 상태로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만들기 싫으면 그냥 한 번에 860으로 줄여도 되긴 해요. 저는 사실 네, 섬세한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줄이곤 하는데 크게 눈으로, 육안으로 막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줄여도 되지만 지금은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줄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사이즈 줄인 것까지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사이즈 줄이는 거 다 됐으니까 액션 패널에 여기 정지 버튼, 요거 네모 있죠? 요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가로 사이즈 860이라는 액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액션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 해당 액션을 지금 예제 보니까요. 아까 바탕화면에 가이드북에 CD1에 챕터 3에 파트 3에 챕터 2에 세션 4였나요? 세션 3였나? 네, 다 못 외워서. 자, 세션 4. 자, 이 안에 지금 5개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두 다 860으로 가로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일일이 들어가서 사이즈를 줄였었겠죠. 5번.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액션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860은 계속해서 내가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촬영하는 사진마다 그 액션만 딱 눌러가지고 적용하면 되고요. 만약 지금처럼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한꺼번에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런 액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죠. 자, 파일에서 자동화에서 일괄 처리.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풀어서 적으면 오토매틱이 바로 자동화잖아요. 그쵸? 오토가 자동이니까. 배치가 일괄 처리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클릭할게요, 이제. 자, 그러면 설정. 기본 액션 중에 액션, 우리 좀 전에 만든 가로 사이즈 860으로 줄 거다. 이렇게 설정이 됐죠. 소스는 폴더 안에 있는 걸 할 건데 여기 선택 눌러서 아까 폴더가 바탕화면에 예제가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에 있는 파트 3의 챕터 2 세션 4였죠.
여기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확인. 그럼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대상을 폴더로 놓고 선택. 요거는 어디다가 저장을 할까요? 그냥 수정 폴더, 그러니까 본인 이름 폴더에다 해놔 볼까요? 본인 이름 폴더로 가서, 만약 폴더 하나 만들어 놓을 거면 새 폴더 만들기 하나 해 놓을게요. 새 폴더 이름에 뭐 액션이라고 제가 알아보기 쉽게 적을까요? 자, 그러고 확인. 그러면 얘 이름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원래 문서 이름 뒤에 확장자가 붙는 형식이 될 거예요. 네, 괜찮죠? 그 뒤에 플러스 뭐 1번, 2번, 1년 번호가 붙을 겁니다. 마음에 들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누르도록 할까요? 자, 저장이 됐네요. 그럼 한번 가서 볼까요? 일단 바탕화면에 수정 폴더 안에 아까 제가 이름을 액션으로 줬었는데 새 폴더로 됐네. 액션 이름 아마 설정 안 했나봐요. 뭐 어쨌든 들어가 보면은 사이즈가 바뀐, 지금 860으로 다 바뀌어 있죠? 이렇게 다 바뀐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5개지만 나중에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들려고 하면 5장만 찍지 않아요.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왜냐면은 그 중에 이제 조금 잘못 나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특히나 빌려서 하시는 경우라면은 다시 가서 찍을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많이 찍어요, 찍을 때. 그러기 때문에 5장이 아니라 막 수십 장 이렇게 될 거거든요. 걔네들의 사이즈를 일일이 조절하기가 불편할 텐데 이렇게 액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은 그 기능을 한 번에 쭈르르르르 해주니까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똑같은 사이즈로 조절해서 만드시거나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액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 안 되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잘 됐다면 뒤에 이제 챕터 1에 있는 다중 옵션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중 옵션 상세 페이지 실전 제작하기입니다. 앨범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앨범을 만약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앨범의 디자인이 다양히 있잖아요. 그러한 옵션을 제작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 거니까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자, 일단 이름은 인트로 제작하기라고 줬는데 이름 뭐 나중에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여기다 인트로 제작하기라고 한글로 적어 놓을게요. 자, 와이드 너비는 860으로 할 거고요. 하이트 높이는 56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72픽셀/인치, RGB 흰색인지 확인해 주시고 제작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자, 빈 파일이 생겼을 때 뷰에서 룰러 메뉴를 누르시면 되겠고, 포토샵에 지금처럼 이렇게 눈금자가 나타난다면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눈금자 안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요. 그래서 430 위치에 뭔가 딱 고정이 되죠? 이 위치에 떼주시면 돼요. 그럼 중심 부분에 이렇게 가이드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툴바에서 사각형 툴로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여기 툴바에서 사각형 도구 클릭하시면 사이즈를 내가 줄 수가 있죠. 860에 하이트 높이는 400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사이즈에 맞게 사각형이 그려졌을 거고 이 사각형을 배치해 주시면 돼요. 사각형의 색깔은 상관없어요. 다음 세 번째, 파일의 열기. 그래서 인트로 제작하기를 가져오랬으니까
이번엔 챕터 3에 있는 세션 1 인트로 제작하기를 열어옵니다. 이 그림을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후에 얘는 닫을게요. 여기 있는 지금 파란색 사각형 위에 컨트롤 V로 붙여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 안에 있는 부분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컨트롤 알트 G 클리핑을 해주시면 요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레이어는 알아보기 쉽도록 앨범이라고 적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32페이지 8번서부터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미지에 들어갈 타이틀 글자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클릭. 여기 사각형의 사이즈가 293에 세로가 77을 주랬죠. 그래서 높이는 77 하고 확인하시면 293에 77만한 사이즈의 사각형이 생겨요. 근데 얘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니까 색상을 여기 썸네일을 따닥 해서 흰색을 줄게요. FFFFF라고 적거나 왼쪽 상단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경과 텍스트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색깔이 불투명해서 지금 뭔가 어색하죠? 오페시티 값을 85로 고친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이 살짝 보이게 되겠죠? 그러고 이 사각형 2번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박스 1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인데요. 문자 툴을 선택을 하시고 문구를 입력하려고 안쪽으로 가보면 동그라미가 뜬다. 이때는 엔터 치기로 했죠. 그러고 글씨는 나눔 고딕에 75포인트로 적는다니까 일단 글씨부터 나눔 고딕에 75포인트 없으면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적을 건데 토비 앨범 글씨는 토비가 62CBFO 그럼 토비만 블록 지정해서 여기다가 62CBFO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앨범의 범위를 잡으셔서 색깔은 OC 하고 확인 하고 확인. 그 다음에 타이틀 문구 아래쪽에도 또 문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툴로 클릭했어요. 사이즈는 242에 32네요. 그리고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여기도 오페시티를 85. 얘 이름은 박스 2로 바꿉니다. 그러고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자 툴로 문구를 적을 거니까 다시 T 글씨 적으려고 가보면 동그라미 뜨면 어떻게? 엔터를 치기로 했죠? 그러면 클릭하고 적을 건데 얘는 나눔 고딕에 25포인트 색깔은 626262 해서 적으면 돼요. 글씨체에 따라 지금처럼 넘어가기도 해요. 그럼 컨트롤 T에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사이즈 맞게만 줄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보고요. 밑에 부분
네, 만들어 볼게요. 종이 넘기듯한 효과 14번서부터 이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에서 오픈 열기, 파일을 열기, 종이 넘김 효과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JPG 파일을 열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예제에다 붙일 거니까 컨트롤 V로 붙여주신 후에 이동 툴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얘를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요거 이름을 레이어 1이 아니라 따닥 여기를 텍스트 배경이라고 적을게요. 선생님 근데 네. 그 포함 블록이랑 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랑 네. 뭐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일단 포함 가져오기로 하는 경우는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걸로 묶여서 오는데요. 그거는 일단 약간의 제약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밝기라든지 이런 대비 같은 보정 부분에서의 약간 제약이 있고요. 뭐 선택해서 뭐 잘라낸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이어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포함 가져오기의 경우는 다른 문서에 있는 걸, 그러니까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제 수정하면은 얘가 같이 연결돼서 수정이 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오브젝트의 느낌인데 일단 포함 가져오기를 해서 제가 주로 좀 가져왔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포함 가져오기의 경우는 그림이 크더라도 이 창 있죠. 캔버스 창. 사이즈만큼으로 줄여져서 가지고 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큰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촬영 사진 막 5000 픽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걸 가져와도 이 폭에 맞춰서 줄여진 채로 일단은 가져와지기 때문에 편집이 좀 더 쉬워요. 그리고 그걸로 가져왔을 때는 만약에 아까처럼 스마트 오브젝트가 걸려서 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 경우인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맞춰지면서 용지에 어느 정도 맞춰져 오죠? 그러고 만약 엔터 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게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고급 개체 축소판이라고 나오는데 만약 이 부분을 제가 따당 누르면 그 인트로 제작하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얘랑은 다르죠.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했더니 그 다음 여기 원래 원본하고 연결돼 있어서 원래 원본을 고치면 여기서도 바뀐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굳이 그거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려면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이만큼만 잘라내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풀어주게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누르시면요. 도형 레이어든 아니면 그냥 타임 레이어든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레이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에 이런 표시 붙어 있죠. 얘를 오른쪽에서 제가 레이어 레스터화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기 얘가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고 제가 그냥 여기 선택해서 아까 전처럼 딜리트 누르면 이제 잘 지워져요. 그래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 그대로보다는 지금처럼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서 가져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앨범 가져올 때 아까 파일에 오픈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가져오셔도 되지만 아까 태경님 같은 경우는 포함 가져오기 이용하셨잖아요.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했던 게 그 이유예요. 실제 사진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게요. 작아 보이죠? 아니에요. 컴퓨터에 가져오면 엄청 커요. 화소 네. 그런 거. 네, 그죠. 화소를 기왕이면 최대 화소로 찍으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3000 픽셀, 5000 픽셀 이래요. 근데 860에 맞추려고 하면은 파일을 오픈해서 가져오면은 그 사이즈를 일일이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불편하니까 포함 가져오기가 좀 더 편하죠. 포함 가져오기에서 사이즈 맞춘 다음에 그냥 수정할 일 있으면 일반 개체로 바꾸는 게.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질문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 텍스트 배경으로 이름 바꾸셨고요. 여기다 이제 문자 툴로 글씨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 툴 선택하시고 사이즈는 뭐 글꼴은 뭐 미니멈 프로라는데 마음에 드시는 글꼴 쓰세요. 크기는 35 픽셀 정도 한대요. 사이즈도 마음에 안 드시면 좀 수정해도 돼요. 왜냐면 폰트마다 다르니까.
자, 이렇게 작성했고 색상은 사이사이사이. RGB 값이 똑같은 색깔이라는 건 즉 회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회색인 걸 알 수 있고 강조색 부분은 다시 블록 지정해서 여긴 색깔이 6212F5. 자,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고 밑에다가도 또 글을 적었는데요. 이거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적혀 있냐 한번 볼게요. 30년 전통이겠죠? 오타가 나 있네. 저는 요거 완성 파일에 있는 걸 좀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어차피 적는 건 안 어려우니까 이거 작성해 보시면 돼요. 글씨를 좀 크게 해가지고 보시기 편하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저장까지 할게요. 자, 얼추 적으신 것 같으니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여기 그냥 말고요. 본인 이름 폴더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저장. 또 한 번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역시 본인 이름 폴더에다가 PSD 말고 JPG로 바꿔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저장까지 완성하신 분은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에 보면 옵션 제작하기 있거든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창은 닫아주시고 새로 만들기. 이름은 그냥 옵션 제작하기라고 주려니까 이 위쪽에 옵션 제작하기라고 적을게요. 폭은 860에 높이는 1078. 그 다음에 72픽셀 RGB 컬러 흰색 제작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옵션 창이잖아요. 그래서 양 옆에다 약간의 여백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금자에서 끌어서 얘를 20픽셀에 맞춰라 이건데 이게 20에 잘 안 맞춰질 거예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맞춰라 라는 얘기가 책엔 적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보기에서 새 안내선을 눌러서 여기서 세로 방향으로 위치를 20픽셀로 확인 하면 20픽셀 위치에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또 한번 보기에 새 안내선, 이번엔 사이즈가 책에 840 적혀 있죠. 그래서 840 하고 확인하면은 양쪽 옆에 이렇게 20픽셀 정도 약간 여백을 줄게 모양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툴을 한번 클릭해 보죠. 툴바에서 사각형 툴을 클릭해서 라이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만들기 나와요. 너비가 860에 하이트 높이가 262인 사각형을 그립니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치해서 맞춰주시고요. 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사각형 1이 아니라 따닥 이미지 마스크 1로 주래요. 그 다음 파일에 오픈해서 열기에서 옵션 이미지 1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 CD1에 있는 얘가 파트 3의 챕터 3죠. 세션 2 옵션 이미지 1을 선택하고 열어오세요. 그 다음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 옵션 제작하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그러고 배치해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은 따닥 눌러서 이미지 1로 변경하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알트 G를 누르시면은 아까 그 마스크 영역만큼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맞춰달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번엔 이 위쪽에다가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을 열기에서 종이 넘김 효과 요걸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요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이미지에다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동 툴로 배치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선택 01번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 이제 팁, 이 문자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요. 얘는 나눈 고딕에 글씨체는 볼드체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선택이라는 글씨는 17포인트 323232로 회색으로 썼어요. 그래서 선택 글씨는 왼쪽 정렬해 놓을게요. 그 다음 밑으로 내릴 때 그냥 엔터 치면 되죠? 01 네, 이 01은 25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블록 지정해서 글씨를 25포인트로 맞출게요. 그러고 확인. 자, 선택 01 이렇게 적었고요. 얘네 사이가 혹시 너무 붙어 보이면 타입 툴에서 여기 옵션에 보면은 여기 줄간격 행간이 있어요. 지금 저는 20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자동으로 맞추면 약간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글씨가 이제 이미지 정중앙쯤에 놓여지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 들어갈 상품명의 배경을 만들 거라서 사각형 툴을 클릭하시고 배경 부분에 한번 클릭. 사이즈는 여기서 256에 32픽셀을 줬대요. 그러면 색깔은 흰색이니까 사각형의 썸네일을 따닥 눌러서 흰색. 이동 툴로 배치해서 맞출게요. 그리고 텍스트랑 배경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불투명도 오파시티 값을 85로 설정을 해주시면 85만큼 이렇게 흐리게 처리가 됐죠. 레이어의 이름은 따닥해서 박스 1로. 그 다음에 문자 툴로 또 적은 건데 이렇게 네모 생기면 이거 지금 동그라미 생기면 엔터 치기로 했죠? 나눈 고딕에 지금은 레귤러체로 할 거면 레귤러. 그리고 얘가 크기가 28포인트. 색깔은 323232 그대로 할 거니까 클릭하시고 로즈마린 접착식 앨범 배치를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의 이 작업들이에요. 상품명 아래 금액을 넣기 위해서 또 사각형 툴로 클릭. 얘는 사각형 사이즈가 73에 21을 했네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똑같이 예제랑 만드느라고 치수를 적지만 나중에 끌어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색깔은 흰색으로. 그리고 얘가 너무 진하니까 역시 오페시티는 85%. 그리고 레이어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박스2. 그 다음 문자2를 클릭해서 이 위에다 글씨 적으려면 일단 엔터 한번 하고 여기다 클릭해서 글씨를 적는데요. 나눈 고딕에 엑스트라 볼드, 숫자는 17포인트로 하래요. 그 다음에 1BAA23, 이가 아니구나. 23, 뭔가 색깔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냥 적은 거죠? 이 원자는 블록 지정해서 원자만 글씨가 12포인트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 별다르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박스 치고 글씨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다크 그레이랑 여기 또 다크 브라운 나타낼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박스를 그려야겠죠. 박스를 클릭해서 그리고 얘는 몇이다 이게 안 적혀 있네. 그러면 잠깐 취소할게요. 직접 그릴게요. 좀 크게 그렸어도 어차피 줄이면 되니까 일단 색깔은 흰색으로 하고 여기처럼 또 흐리게 할 거면 불투명도는 85. 그 다음에 글씨 적을 때 타이틀로 글씨는 12포인트로 적으라는데 이 안에 가면 동그라미 뜨면 엔터. 글씨를 12포인트. 엑스트라 볼드로 적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다크 그레이. 색깔 바꿔야겠다. 색상은 383838.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박스가 훨씬 크죠? 그러면 이 박스를 찍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이 조절 가능하고요. 다만 뭔가 딱딱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기에서 스냅이 걸려 있을 때. 자, 다시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딱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엔터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각형 1과 다크 그레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지니까 얘를 Alt 눌러서 끌어서 복사한 다음에 얘는 다크 브라운으로 고칠 거니까 타이틀로 글씨를 브라운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룹 짓는 거 할게요. 자, 여기 우리 배경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르면서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또 한번 클릭해요. 자, 첫 번째 거 이미지 마스크 1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여기 다크 브라운이 맨 끝에네요. 여기를 클릭. 그럼 이렇게 연속된 범위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G 그룹을 지어주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지면서 그룹 1이라고 나옵니다. 얘 이름을 따닥 해서 01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묶어졌죠. 자, 이거를 컨트롤 J를 하면 그룹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 다음 컨트롤 T에서 밑으로 좀 끌어내릴게요. 마음에 드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놨다 라고 한다면 엔터 치시면 그 위치에 놔지겠죠.
그리고 얘는 01 복사가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02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할 건데요. 이동 툴로 선택하시고 자동 선택이 레이어인지 보세요. 레이어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이 그림 있죠? 그림 부분을 클릭해요. 그 다음 딜리트, 지우면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그 다음 파일에서 열기, 옵션 2번을 열어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예제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들어와졌죠. 그 다음 컨트롤 Alt G 해서 클리핑. 그리고 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이미지 2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즈마린 접착식 앨범 얘네들을 이쪽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박스서부터 아니다. 여기 선택 01 여기서부터다. 그쵸? 선택 01서부터 로즈마린 접착식 앨범의 여기 숫자까지를 선택하시고요. 얘를 끌어서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타입 툴로 글씨 근처로 가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사라졌죠. 이때 블럭 지정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엠보싱 크라운 접착식 앨범이네요. 얘는 엠보싱 크라운 접착식 앨범. 얘가 글씨가 넘어가네요. 그러면 선택 다시 여기 02번부터 범위 잡아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여기서 박스 1이 너무 작은 거니까 컨트롤 T 눌러서 박스 1을 좀 넓혀주시면 됩니다. L 범위니까 오타 났네요, 저는. 그리고 얘는 21,000원이 맞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틀리면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여기 다크 그레이, 다크 브라운이 아니라 얘가 이제 3개가 필요하죠, 옵션이. 그래서 일단 다크 그레이랑 밑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동 툴로 옮겨요. 여기 이렇게 옮겨서 놓고 아이보리. 자, 그 다음에 다크 브라운 얘도 2개 레이어 선택해서 이동을 하고, 요거 하나 더 복사할 거면 Alt 누르면서 옆으로 또 이동해서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놓고 타입 툴로 요 글씨 부분, 네, 여기를 레드, 그리고 여기도 글씨 부분 네이비. 이 레드를 이동 툴에 여기 보면은 빈 공간이 많잖아요. 여기 사각형이 클릭하시고 컨트롤 T에서 크기는 맞춰서 줄이면 돼요. 이렇게 레드라는 글씨를 가운데쯤에 놓고, 네이비도 여기 사각형 찍어서 컨트롤 T로 줄여주시고,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바꿔보시고요. 얘도 만약에 복사하겠다, 뭐 03번, 04번이 01번, 02번과 비슷한 형식이니까 이 2개를 같이 해도 돼요. 컨트롤 J. 그 다음에 끌고 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가져오려니까 사이즈가 조금 부족했다. 여기 띄면 안 됐었겠네. 자, 얘는 좀 올리고, 그러면 그 다음 얘도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맞추고,
그러고 여기는 선택 3번, 얘는 선택 4번이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들 바꿀 거니까 04, 03 이렇게 바꿔놓으면 보기 편하죠. 그리고 그림은 선택해서 딜리트 제거하고 파일을 열기에서 세 번째 옵션이 요건가요? 얘를 열어서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컨트롤 Alt G 클리핑. 얘는 로맨틱 퍼플 저착식 앨범이네요. 여기다가는 로맨틱 퍼플 접착식 앨범 이렇게. 박스에 크기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락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풀어? 박스를 찍고 컨트롤 T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나요 혹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네, 세부 조절이 안 되고 락이 걸려. 뭔가 딱딱 고정돼요. 네네. 그거는 보기에서 스냅을 풀어주세요. 그러고 조절해 보시겠어요? 네, 잘 되시죠? 네. 자, 여기도 다크 그레이 얘는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필요 없는 옵션은 지우면 돼요. 다크 브라운하고 사각형을 옮겨서 배치하고 얘 이름이 퍼플인가요? 사실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퍼플 줘볼게요. 그러고 사각형을 컨트롤 T에서 줄이거나 하면 되겠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수정만 하시면 돼요. 네 번째 거는 밀리노 접착식 앨범. 얘는 사이즈가 남죠. 그러면 다시 이동 툴로 박스를 찍고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림도 찍고 딜리트 파일을 열기에서 옵션 4번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배치하시고 컨트롤 Alt G 클리핑. 또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레드를 2개 선택해서 옮길 때 네이비랑 사각형 선택했죠. 이때 컨트롤 누르면 이동 툴이 돼요. 방향키로 움직이는데 쉬프트 누르면 10픽셀씩 이동되니까 보다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다 됐죠? 그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아까 저희 이름 폴더에 저장했었잖아요. 저장. 확인.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이번엔 JPG 파일로 한 번 더 저장. 자, 여기까지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